A씨가 김동완 씨의 매니저 일을 그만둘 당시 양측 간에 불쾌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매니저 A씨가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지난해 11월 성시경 씨의 매니저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연예계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1, 20억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시경 씨는 이 일을 겪고 난 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한 여파는 적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성시경 씨가 이 일을 당하고도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고도 말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성시경 씨의 판단을 두고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오랜 시간 함께했던 매니저의 폭로가 터져나올 경우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유명인, 연예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시경 씨의 매니저 사태 이후 벌어진 박나래 씨 전 매니저의 폭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과장되거나 과열된 폭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위 여부는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전 매니저 측에서 5억 원을 합의금으로 달라라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박나래가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연예계 관계자, 연예계 매니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성공하면 성시경 매니저, 실패하면 박나래 매니저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서 기분이 나쁘거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회사를 떠나게 됐을 경우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언제든 폭로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신화의 멤버 김동완 씨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최근 김동완 씨는 스레드 등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인물인데요. 최근에는 MC 딩동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김동완 씨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표현이었다.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번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 매니저 A씨가 김동완 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인데요. 대체 어떤 글을 올렸길래 문제가 된 것인지, 그리고 매니저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사실이 맞는지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전 매니저는 어떤 글을 올린 걸까요?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22일 이와 같은 글을 스레드에 올렸습니다. 진짜 할 말 한이었는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지? 술 마시고 클럽하우스에서 기사 뜨고 술 마시고 인스타 라이브에서 팬들이랑 싸우고 이번에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음주 때문에 문제 생기고 최근에는 생방송 도중 BJ를 폭행한 MC를 덜덜 응원을 그리고 맞는 말 한 사람들은 차단. 동환이 형은 제가 매니저였을 때도 말을 참 안 들었거든요. 제가 운전만 하는 신입 로드 매니저는 아니었잖아요. 전 매니저가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걸 보고 왜 저러나 싶었는데 형은 그냥 신입 벙어리 매니저랑 평생 일하는 게 좋겠어요. 형, 저한테 소시오패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형을 먼저 알고 남을 판단하시길. 아직까지 형 좋다고 덕질하고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 보일 때가 있어요. 형도 아시겠지만 형과 팬들의 온도 차이는 천지 차이인데 그쵸? 형, 평범하게 연예인 생활하시는 게 모든 건강에 유익해요. 그리고 형, 현금 필요하다고 뮤지컬 잡아달라고 해서 마침 들어온 땡땡 제작사 신 대표님이랑 내가 직접 연락해서 출연료 제대로 올렸는데 갑자기 하기 싫다고 해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저 퇴사하니까 땡땡의 출연? 이유가 이렇든 저렇든 형은 그때부터 나한테 개 XX였음. 김동완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에 김동완 씨 역시 즉각적인 반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전 매니저가 맞는 건지, 그리고 이 글이 사실이 맞는 걸까요?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글을 올린 인물은 실제로 김동완 씨의 전 매니저가 맞았습니다. 다만 올린 글의 진위 여부는 추가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왜냐? 사실 입증은 주장하는 자의 것입니다. 매니저 A씨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A씨의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따져봤는데요. 현금이 필요하다고 뮤지컬을 잡아달라고 해서 마침 섭외 들어온 땡땡땡 제작사 신 대표님이랑 내가 직접 연락해서 출연료 최대치로 올렸는데 갑자기 하기 싫다고 해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알아요? 먼저 이 대목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A씨의 업무는 김동완 씨의 현장 매니저였습니다. A씨가 실제로 김동완 씨 매니저의 일을 받던 시기는 코로나 시기부터 2021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김동완 씨의 매니저 일을 그만둔 시기는 2021년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올린 글을 통해서도 운전만 하는 신임 로드 매니저는 아니었잖아요 라고 적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까지 챙겼던 로드 매니저, 즉 현장 매니저였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개런티를 조율하거나 결정하는 일을 이사급이나 대표급이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김동완 씨에게는 일을 봐주던 여자 대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개런티를 직접 조율하고 픽스하는 업무의 영역이 따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현장 매니저가 김동완 씨의 뮤지컬 개런티를 직접 조율하고 정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더욱이 A씨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그런데 저 퇴사하니까 땡땡땡 출연이라고 적지 않았습니까? 시기상으로 매니저 A씨가 언급한 뮤지컬은 썸씽 로튼으로 파악됩니다. 김동완 씨가 2022년 2월 17일 날 시작해서 4월 10일까지 공연했던 작품입니다. 매니저 A씨의 주장대로 출연료를 최대치로 올렸는데 김동완 씨가 하기 싫다고 해서 난감했다라는 맥락대로라면 김동완 씨가 해당 뮤지컬에 끝까지 출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율까지 한 뒤 실제로 출연을 했습니다. 현장 매니저의 유무로 인해서 큰 금액이 오가는 뮤지컬의 출연 여부까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더욱이 A씨의 업무는 현장 매니저로서 김동완 씨의 뮤지컬 개런티를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매니저 A씨와 함께 일을 했던 당시 관계자들은 A씨의 업무가 현장 매니저가 맞았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A씨가 대체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글을 올렸는지까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재를 통해서 A씨가 김동완 씨의 매니저 일을 그만둘 당시 양측 간에 불쾌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요. 당시 매니저 A씨가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서 양측 간의 갈등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동완 씨와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날 매니저 A씨는 김동완 씨와의 언쟁 이후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김동완 씨가 다음 날부터 일정이 있었던 터라 무척이나 곤혹스러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진행된 현장 일정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날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떠났던 매니저 A씨가 다음날 현장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A씨의 일방적인 퇴사 선언으로 인해서 모든 일정이 꼬여버린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이와 같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동완 씨와 회사 측에 반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A씨는 김동완 씨와의 결별 이후 타 회사로 옮기면서 매니저 일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다만 현재는 매니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동완 씨를 향한 저격글을 올린 이후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내 자신의 스레드에 다시 한번 글을 올리면서 해당 논란에 대한 재점화에 나섰습니다. A씨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고 기사화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이렇게 되어보니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다. 관종인가? 솔직히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하나? 상처가 있었나 보다. 나이를 먹어가며 그때의 일들을 회상해 봤을 때 즐거웠던, 행복했던, 속상했던, 서운했던 일들 모두가 추억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꽤나 많이 숨어 있었나 보다. 이번 일에 대해 후회도 없다. 폭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가 싶었지만 내가 한 행동들을 다른 이들이 봤을 때 폭로가 맞겠구나 하고 인정함. 두려운 마음도 없음. 잘못했다는 마음도 없고 언제가 내 마음이 괜찮다 싶을 때 글을 지우겠지. 나 애겠남. 여튼 이제 관심은 넣어두셔도 되겠어요. 하지만 A씨는 김동완 씨가 반박 글을 올리자 다시 한번 입장글을 올렸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랍니다. 이 기사를 어제 올린 해당 글을 지우고 지금 막 봤는데 지우지 말 걸 그랬나? 허위사실 유포, 민형사상 법적 조치란 말에
헛웃음이 나온다. 내가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파장이 커질까 입 닫고 있었던 건데 형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잘하신 거 없잖아요. A씨는 추가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폭로를 암시하면서 김동완 씨의 심리를 다시 한번 압박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과거 이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나 자신의 SNS를 향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는 것 뿐입니다. 다만 현재 연예계 상황 자체가 일단 폭로가 나오면 진위 여부 확인에 앞서 무조건적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 간의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